안녕하십니까. 오늘 막 보고 온 영화 리뷰하고 있습니다. 소마시네마 막 리뷰입니다. 오늘 개봉한 영화 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1월 14일 개봉한 송성블루고요. 이 작품도 그 롯데시네마에서만 상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체인 중에서는. 자, 어쨌든 그 오랜만에 보는 좀 드라마 장르인데 이게 물론 음악이 섞여 있습니다. 음악이 엮여 있는 영화라는 점이라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요즘 극장가에서는 드라마 장르 영화를 좀 직접 만나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은 그 오랜만에 진짜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전통적인 형식의 드라마여서 오히려 반가웠던 영화였어요. 자, 이 영화의 연출자 얘기는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크레이그 브루어라는 감독인데요. 크레이그 브루어는 2005년도에 허슬 앤 플로우가 출세작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았죠. 이게 저기 뭐야 빈민가에서 쉽게 말해서 포주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 프로듀서를 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는 일종의 밑바닥 성공 스토리인데 음악이 곁들여진 음악 드라마예요. 예, 크레이그 프루어는 이런 경향의 작품들을 많이 좀 이게 허긴 그 본인은 저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음악적인 그 지식이나 조예가 깊은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르물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보면 풀루즈의 리메이크판도 연출했는 2011년도에 물론 전 안 봤는데 그 풀루즈도 음악 주제의 영화고요. 그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유명 감독의 또 돌로마이트 is my name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작품이죠. 이 작품도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일단 이 송송블루는 그 주로 미국 남부 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편 영화들을 연출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좀 TV 영화들을 많이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좀 연출 경력 자체는 상당히 베테랑인 감독이고 각본도 담당을 했습니다. 송송블루는 그 미네소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중부 지방이 약간 그 중북부에 있죠. 그 좀 추운 동네인데 원래 원작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2008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고요. 같은 제목입니다. 송송블루란 내용이고 여기 이 영화의 원래는 라이트닝 앤 썬더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리뷰트 밴드죠. 그 모창 가수는 아니고 그 너우나나 나우나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글들 소개 글들을 많이 봤는데 좀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고 똑같이 모창을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뭐 트리뷰트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자기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근데 이제 주요 테마는 한 아티스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닐 다이아몬드예요. 이제 듀엣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 뭐 모창 가수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옷이나 이런 원작 가수들은 좀 더 오리지널리티보다는 닐 다이아몬드의 복장을 많이 참조해서 많이 한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실존이면 마이크 라이트닝 사디나라는 그 인물과 클레어 썬더 사디나라고 하는 이 두 그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들 실존 인물이고 요것은 이제 그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예고편을 캡처했습니다. 예, 요 인물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저도 못 본 다큐멘터리고요. 이 두 인물을 이제 휴잭맨과 케이트 허드슨이 마이크와 클레어 역할을 연기를 했어요. 자, 닐 다이아몬드도 요즘 분들이라면 좀 낯설 텐데 이거 제가 그 챗GPT에 인포그램으로 정리를 좀 해봐달라 하는데 되게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저도 이런 게 나올 줄 모르겠는데 지금 주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닐 다이아몬드 노래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 FM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에서 딱 한 방에 들어줄 수 있는 스윗 캐롤라인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제 응원곡으로 사용돼가지고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노래 영화의 제목이 송송블루도 빌보드 핫백에서 그 1위를 차지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빌보드 핫 200 앨범이 한 3장 정도가 1위를 했었고 라이프타임에서 그다음에 로켓롤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롤링스톤에서 뽑은 베스트 어덜트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올타임 그러니까 전체 팝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취향의 팝음악들을
연주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이제 근데 파킨슨씨 병 때문에 실제로 활동은 거의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존해 계십니다. 뭐 저기 보시는 거 지금 인포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그 음악적인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이분은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디퍼플의 곡도 켄터키 우먼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작곡을 해주기도 했고 소프트 팝에 보통 그 원조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 락이죠. 소프트 락 음악에 그 원조격이라고 하는데 뭐 상당히 음악적 폭도 넓었던 그런 위대한 뮤지션입니다. 팝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 부부, 라이트닝 썬더는 실존 인물들이었고, 미네소타에서 거주하는, 게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동네 스타입니다. 미국은 이제 지역방송이 크니까, 지역방송 같은데 릴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다큐멘터리만 활용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영화는 그 원작 다큐멘터리에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서 개봉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고 있는 영화, 개봉했던 건 아니구나. 제가 착각을 했군요. 미국에서 12월 10일쯤에 개봉을 했고요. 이 그 평가는 뭐 보시는 바처럼 대중평단은 이 영화는 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미학적으로 뭐 대단히 브릴리언트하다, 뭐 창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 아주 평이한 영화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고 지극히 사랑스럽고 평범하지만 또 인생의 고통에 고비를 또 겪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 얘기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 대한 국내 평론가는 지금 시네21 기준으로 봤을 땐 두 명, 박병식 평론가, 김현수 평론가 나왔는데 남들의 보다는 별점 짜기로 유명한 박병식 평론가도 후렴구의 들썩이다, 음악이죠. 하품 끝에 약간 뻔한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눈물이 찔끔 났다. 이렇게 뭔가 찡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현수 이야기는 김현수 평론가는 희망은 복제해도 원본만큼 충분히 값지다. 원본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미터는 평론가 지수고요. 77점, 77%. 그 다음에 이제 썩토가 아니라 이제 프레시죠. 신선 지수라고 하는 거죠. 호평이 많고요. 그 다음에 관객평가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닐 다이아몬드라는 가수가 오래된 가수이죠. 유행으로 말하자면 영화 속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 태국 식당 가면은 닐 다이아몬드 얘기하니까 요즘 가수 뭐 비욘세라든가 뭐 요즘 가수 얘기하면서 그 채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먼 가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오늘 가서 보는데도 뭐 아무래도 이제 중년층 이상이 좀 닐 다이아몬드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이게 귀에 꽂혔던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자, 이 영화는 이제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이 닐 다이아몬드랍니다.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마이크죠. 휴잭맨이 연기하고 있고요. 휴잭맨이 뮤지컬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케이트 허드슨도 못지않게 노래를 잘해서 골든글로브에 상당히 뛰어난 노래 실력과 깊이 있는 연기로 골든글러브 이제 뮤지컬 코미디 부분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시작점은 이겁니다. 이제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무알콜로 탄생한 날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시작 지점에서 한 20년쯤 술을 끊은 지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인트로듀스에서 확실히 좀 그 인물을 소개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마이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갖다가 소개를 해주고요. 마이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A급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호감이 가기도 하고 이게 닐 다이아몬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기 영화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이제 일종의 트리뷰트 가수들이죠. 트리뷰트 가수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다시 영화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의 삶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나는 섹시하거나 어떤 그런 존재는 아닌데 나는 엔터테이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데 맨 처음에 가는 게 이게 항상 이제 저기죠. 주경 야독인 거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일터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이트 허드슨이 영화에서 첫 만남을 갖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미국의 시골 유원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랑단처럼 이제 여기를 하면 거기에 일종의 탤런트 쇼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방 가수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훈아의 너훈아라든가 뭐 요즘에 싸이의 모방 가수라든가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쇼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영화 시작할 때 이 영화의 제목에 해당되는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가 있어요. 송송 블루라는 노래가 있는데 송송 블루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가사가 흘러나오면서 자기의 삶을 회고조로 이제 읊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에 이제 일종의 인생의 페이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각본도 괜찮은 게 닐 다이아몬드의 그 유명한 노래들을 갖다 쓰는데 그 가사들을 이제 또 우리가 팝을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영화의 흐름과 인생의 맥락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의 구조는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마이크가 이제 혼자로서의 이제 음악적인 삶이 자기의 삶을 끌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음악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딸들과의 대화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다 라이트닝과 썬더 이 둘이 다 만나는 게 뭔가 멍하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원해 주는 것이 일종의 음악 같은 것이다라는 식의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죠. 영화에서 물론 휴잭맨이나 케이트 허드슨이나 뭐 되게 유명한 배우들입니다만 이 영화상의 이 캐릭터상으로는 당연히 그냥 미네소타에서 일하고 이 사람은 미용 보조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영화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화 속에서 정비하는 쪽을 손을 대고 있는 게 이제 이 마이크예요. 뒤에 라이트닝이라고 이제 요걸 갖다가 표시하고 있고 가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의 대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의 대타를 하라고 불렀는데 나는 안 하겠다. 그 분장 같은 걸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케이트 허드슨이 이제 로레타 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컨트리 가수의 분장을 하고서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이제 반해버리죠. 이 썬더 클레어가 노래 실력 상당히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이제 누님 봐주면서 이제 일종의 처음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봅니다.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분장하고 있는 윌리 넬슨도 보이고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제임스 브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무스타파 샤키르 배우의 모습도 보여요. 네,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일종의 그 듀엣을 결성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일단은 또 다른 나라에 공연하러 왔을 때 또 이렇게 놀러 오게 되면서 둘이 이제 집에 초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라이트닝 앤 썬더라고 하는 그 닐 다이아몬드의 트리비트 밴드의 구상은 이 썬더인 여성이죠. 클레어가 이제 일단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비슷하냐라고 이제 휴잭맨이 보여주고 있는 건 닐 다이아몬드의 젊은 시절 앨범의 커버를 보여주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 이 닐 다이아몬드 익스페리언스 라이트닝 썬더라는 팀을 만들어요. 트리뷰트 밴드를 만드는데 이 팀의 퀄리티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뮤지션들 중에서 원래 마이클 라이트닝이 그 소울 밴드, R&B 밴드의 이제 유일한 백인 멤버로 기타를 치고 있었고, 그 멤버들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디올리 버디올리라고 이제 그 50년대에 22살에 돌아간 양반, 그 라밤바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라밤바 리치 밸런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비행기 추락 때 같이 죽었던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버디올리라고. 근데 그 사람의 이제 트리뷰트를 하는 그 아저씨까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퀄리티 있는 팀을 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이제 또 호감이 이제 연인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오랜만에 짐 벨루시가 보이더라고요. 짐 벨루시가 이제 그 또 다른 지역에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와노 카지노라고 하는데, 카지노라는 개념이 뭐 라스베가스 으리번쩍한 게 아니라 미네소타 동네에서 일종의 그런 뭐 주점 겸 해서 작은 도박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버스 투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 매니저 노릇을 하고 있는 이분도 여기 있는 이분도 사실 뭐 치과 의사, 이런 분이고, 치기공사인지 치과 의사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지금 안경 쓴 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버디 홀리 거기고서 약간 뭐 이쪽에 다 가게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짐 벨루시 배우가 오랜만에 톰 다마토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 투어 버스 일종의 그런 버스, 이제 셔틀 버스 운행 기사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큰 쇼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친구들 겸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버디 홀리가 5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52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버디 홀리를 내가 트리뷰트 할 때냐 이러면서 지금 이 라이트닝 썬더 팀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차이인데, 완전히 모방 가수는 이제 뭐 그 똑같이 음악을 하는 건데, 이쪽은 재해석 쪽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마이크 라이트닝 사다니가 원래 이제 앞에 그 나레이션을 하면서 뭐 그 작곡하는 능력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난 엔터테이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닐 다이아몬드의 원곡이 있지만 그걸 좀 듀엣곡이라든가 편곡 같은 형식으로 좀 재해석을 살짝 가미해가지고 연주하는 팀인 거죠. 근데 동네에서 이제 꽤 인기를 끄는 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장면에 있는 이 장면도 이 차고에서 이제 합주를 하면서 이 팀이 출발하는 시점에 딸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둘이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였던 이제 그 양 남녀의 마이크와 클레어의 딸들도 일종의 비슷한 처지여서 비슷한 그 감정으로, 지금 약간 그 대마초에 취한 것 같은데, 영화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뭐 대충 그런 분위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하나의 가족의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망의 첫 번째 공연을 올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의 영화의 앞부분은 상승이에요. 상승해서 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기분 좋게 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첫 번째 무대는 이 톰이라는 아저씨가 그 아까 셔틀버스 기사라는 분이 섭외를 했는데, 잘못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바이크족들의 파티에 갑니다. 바이크족들의 이제 행사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바이크족들이 그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을 조금, 역시 미국적 정서인데 약간 무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레너드 스키너드라든가 정통 아메리칸 그 하드락의 초기인 거, 그 루츠락 같은 게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묵직한 그런 음악들, 지지탑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좋아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닐 다이아몬드 음악은 약간 좀 그 새님들의 음악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좀 싫어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다가 뭐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계획상 프로포즈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결혼식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요때 이제 그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은 스윗 캐롤라인이 울려 퍼지면서 음악이 영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제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서 이제 스토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아주 잘 이은 영화예요. 이 영화도 음악적 연출력이 있는 감독이라서 그 닐 다이아몬드의 이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곡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사에 헤알리는 곡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맨 처음 오프닝에는 생송 블루가 이렇게 쫙 흘러나오고, 여기서 이제 인생의 일종의 상승 지점에 스윗 캐롤라인이 쫙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신나는 음악적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영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아마 다큐멘터리 그 영상에도 언급되는데, 지금 90년대니까요. 90년대는 얼터너티브의 시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록
동네겠죠. 미네소타라고 하는 동네 스타였기 때문에 동네에 오프닝 무대를 열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게 펄잼의 노래, 펄잼의 무대에서 오르게 된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캡처 화면이 바로 이제 이 예고편, 원작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에서 가져왔던 원본의 모습입니다. 에디 베더, 실제 펄잼의 전성기 시절의 에디 베더이고요. 있어요. 에디 베더라고, 저 펄잼이라고, 제레미라든가. 근데 이제 물론 뭐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도 탓할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 고백을 하고, 아는 척을 얘기하면 안 돼. 고백을 하고, 이 팀이 이제 당시에 이제 저기 너바나 다음에 널바나 뭐 저기 앨리스 인 체인스 뭐 펄잼 뭐 이런 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팀들이 이제 시애틀 얼터네티브 씬을 끌던 팀들인데 그 팀에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미네소타 무대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펄잼을 보러 온 팬들이 동네 극장에 그래도 대형 극장에 모여서 크게 잘 나가던 때였던 거죠. 그때 오프닝 무대 이제 이 사람들의 일종의 말하자면 화양연화인 거죠.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둘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행복해 하는데 이게 행복이 영원히 계속 가면 그게 또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행이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당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딸이에요. 딸이 막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레이첼이죠. 레이첼이 막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일종의 슬럼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막 스케줄도 어쨌든 동네 스케줄이 좀 많고 뭐 나름 괜찮아. 이게 약간 한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무대가 이제 홍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컬 씬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동네가 크고 뭐 미네소타라고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얼마나 큰 동네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로컬 씬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 방송에도 막 소개가 되고 그런 팀이었는데 잘 나가던 팀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휴지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진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복선이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마이크가 실제로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영화의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 할 때 좀 시한폭탄 같은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 항상 그 앞부분에서는 항상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줬던 썬더 클레어가 이제 정신적인 방황기에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그 정신적 공황 상태에 헤아리는 이 되면서 팀이 부진기를 많이 마치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그 시기도 이렇게 묘사돼요. 이것도 약간 정신적 방황기를 다루고 있는 시기의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우리 가족 영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영화의 또 좋은 면은 이 가족들의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언급되었던 레이첼이 주로 같이 살고 있는 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딸 중에서 레이첼은 클레어 쪽의 딸이거든요. 그 레이첼의 또 이제 이런 인생의 부침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나타난 엄마 아빠를 반년씩 산다고 하는 마이크의 딸도 나타나면서 일종의 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종의 그런 고난기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닐 다이아몬드의 아이오와 공연에 맞춰서 이들의 멋들어진 재개성 공연, 영화의 앞부분에서 그 합창단도 동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적 역시 개념이긴 하지만 닐 다이아몬드라는 큰 대형 가수가 당시만 해도 닐 다이아몬드가 뭐 아까 차트해서 활약하던 거는 거의 80년대 정도가 끝입니다만 그 다음에도 그 건강할 때는 그 투어를 돌면 상당히 흥행력을 보장한 가수였거든요. 이 콘서트 문화가 미국은 노년층도 나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가수는 가족 단위로 관람하는 것도 일종의 문화예요. 자, 그래서 와이오밍 콘서트를 못 가는 때 그때 당일날 이제 닐 다이아몬드와의 미팅도 잡히고 이들의 이제 마지막 인생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두 곡 정도를 갖다가 이제 또 들려주면서 영화를 멋지게
그려내고 있는데 영화의 이제 후반부가 인생의 절정이 그리고 그러면서 일종의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끝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마이크가 끝까지 인생을 극적으로 이제 퇴장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들까지 담아내고 있는 그러면서 이 가족이라든가 영화의 중간에 아들 그 캠코더를 들고 다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렇게 찍혔던 일종의 말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 마이크가 그 영화의 중반에 보면 그 무알콜 캠프 저기 뭐야 자신의 음주를 끊었던 날들을 기념해서 노래를 들려주는 생송블루를 들려주는 그 영상까지 흘러나오면서 영화가 진행돼요. 영화는 일종의 되게 오랜만에 인류애가 느껴지는 영화예요. 이게 악당이 없어요. 영화가 뭐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고 악다구니 부르면서 살아야 될 시점에서 마이크도 일종의 태국 식당에도 가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데 뭐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서로가 응원이 되도록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참 연말에 가족들이 볼만한 영화인 건 맞습니다. 네, 노래가 일단 닐 다이아몬드가 퀸 같은 강력한 힘을 이제 동세대 전 세대에 걸쳐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생소하게 합니다만 영화 전체가 가족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악인이 없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크지 않은 공동체죠.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니까 그들 사이에 그런 좀 이들이 왜 음악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희노애락과 함께하는 음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일종의 닐 다이아몬드에 대한 트리뷰트 영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상당히 볼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볼만한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영화가 당연히 이제 형식적으로 어려운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휴잭맨과 케이트 허드슨이 둘 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 뭐 노래들이 착착 달라붙고요. 이 아마 닐 다이아몬드의 이 노래들이 아주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이 가사랑 같이 보면 이야기의 맥락이나 흐름과도 너무 잘 맞고 그 다음에 이 뭐 연주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보는데 무슨 콘서트 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콘서트보다는 더 재밌을 수도 있죠. 이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즐길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유한한 삶 속에 어쨌든 에너지를 주고 있는 그런 음악에 대한 또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봐주시면 또 행복한 2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 송성블루 외워지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닐 다이아몬드의 히트곡이기도 해요.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송성블루 꼭 예고편을 먼저 보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을 알면 뭐 자세히 몰라도 멜로디라도 흥얼거릴 줄 알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긴 하니까요. 뭐 하여튼 적어도 중박은 치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성블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